기초연금 10원도 안 나온다고요? 65세가 넘었는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주변 친구들은 다들 나라에서 연금을 받는다는데 나는 왜 못 받는 걸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매달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받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 돈 되는 생활 정보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이라면 국가가 용돈처럼 매달 연금을 드리는 복지급여인데요. 이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의 하위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어르신 10분 중 7분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약 1,000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약 70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435만 명 정도가 받았으니 10년 사이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셈입니다. 그만큼 예산도 2014년 약 6조 9천억 원에서 2024년에는 약 24조 4천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고요. 이렇게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돕겠다는 취지인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의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정부에서 매년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공적연금,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 등이 모두 포함되어 예를 들어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근로소득이 있으셔도 그것까지 합친 전체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큰 재산이나 연금소득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하면 아쉽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죠. 정부는 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어르신들의 소득재산 수준, 물가 등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수급자가 되도록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인정의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요. 2023년에는 단독 가구 202만 원이던 것이 2024년에는 213만 원으로 올랐고 2025년에는 228만 원으로 또 높아질 예정입니다. 기준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혹시 과거에는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했더라도 내년에 기준이 완화되면 새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에는 월 최대 32만 3,180원을 받았고 2024년에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약 33만 4천 원 정도로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연 금액은 월 34만 2,51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기초연금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데요. 다만 모든 분이 이 최고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꽤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이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부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대상이면
각자 받을 금액의 20%가 줄어듭니다. 그래도 부부 두 분이 합쳐 받는 총액은 한 분이 받을 때의 1.6배 정도로 더 많으니 해당되신다면 두 분 모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한 가지,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해서 매달 받는 금액이 높으면 그만큼 기초연금에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이뤄집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액이 약 51만 3,760원보다 많으면 초과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깎일 수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아주 적게 받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 분들은 기초연금을 최대치로 전액 산정받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대부분의 어르신께서는 월 30만 원대 중후반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지만 소득 수준이나 가족 구성에 따라 조금 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했고, 이에 따라 재정계획도 세워지고 있는데요. 한 번에 모두 올려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이 막대한지라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에는 저소득층 어르신들부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4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즉 머지않은 장래에 기초연금 월 40만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현재의 기준연금액 약 34만 원을 적용받지만 지금도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해마다 조금씩 올려드리고 있으니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신청이 필수입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으니 꼭 기억하세요.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셔서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를 걸어 신청 의사를 밝히면 담당 직원이 직접 댁으로 찾아와서 신청서를 받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주변에 거동이 힘든 어르신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기초연금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배우자나 자녀, 사회복지사처럼 대리로 신청을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있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차근차근 안내해 주실 거예요. 언제 신청하면 좋을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이신 분이라면 2024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연금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미리 신청해 두셨다가 생일달이 되면 바로 연금을 받게 되니 늦추지 말고 생일 한 달 전을 기억하셨다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65세가 훌쩍 넘었는데 이제껏 모르고 못 받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주지는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 그만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65세가 넘었는데 기초연금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영상 보신 후 꼭 바로 신청하세요.
최신 통계 자료를 하나 알려드리면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령은 74.3세라고 합니다. 65세에 바로 신청해서 받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 이유로 늦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어. 평균적으로는 70대 중반에 많이들 받고 계신다는 의미겠지요.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형편이 나으니까 정부 돈은 안 받아도 된다며 신청을 미루시는 분도 계신데요. 기초연금은 평생 세금 내신 어르신들에게 마땅히 드리는 권리이자 혜택입니다. 게다가 기준에 해당된다면 받아두셨다가 여유가 될 때 자녀나 손주를 위해 쓰실 수도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셔도 됩니다. 받지 않으면 국가 예산이 남아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 정작 받아야 할 분이 못 받으면 본인만 손해보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 자격이 되시면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나는 왜 기초연금이 안 나오지? 하고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탈락 사례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소득 인정액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없이 홀로 지내시는 A 어르신의 경우를 볼까요? A 어르신은 지방의 작은 단독주택 한 채를 가지고 계시고 약간의 농지를 임대해서 월세 수입이 있습니다. 따로 국민연금은 없고 근로소득도 없지만 이 임대소득과 재산 가치가 합산되니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약간 넘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A 어르신처럼 애매하게 기준을 넘는 바람에 나만 못 받는다고 속상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실망하셔도 포기하지는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뀔 수 있고 또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 상황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로 위 A 어르신은 비록 65세 때는 탈락했지만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해 두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을 정부가 별도로 리스트업해서 계속 관리해 주는 제도예요. 올해 안 되었어도 내년에 조건이 될 수 있으니 다시 안내해 드리는 서비스죠. A 어르신도 이력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덕분에 다음 해에 기준이 완화되자마자 관할 주민센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심사를 해보니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 있어서 1년 늦게나마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탈락해도 계속 도전할 수 있으니 처음에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신청서 작성 시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란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거에 탈락했는데 그때 이력관리 신청을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또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사례로 차량 또는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B 어르신 부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는데 몇 년 전 아들이 타던 3,000치급 중고차를 물려받아 농작물 운반용으로 쓰고 계셨습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가치가 크지 않은 차였지만 배기량이 크다는 이유로 고급 자동차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불이익을 받았지요. 그 결과 B 어르신 부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바람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2024년부터 정책이 개선되어 이제는 자동차를 평가할 때 배기량 3,000치라는 기준을 없애고 실제 차량 가치만 따지도록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B 어르신 부부처럼 배기량만 높고 가격은 높지 않은 차를 가진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에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부도 억울하게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손질하고 있으니 작년에 안 됐더라도 올해는 새 기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또한 재산으로 잡히는 항목 중에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처럼 어르신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일부 공제해주는 항목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손자녀 교육비를 부담하고 계시거나 병원 치료비로 큰 돈을 쓰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을 증빙해서 제출하시면 소득인정액 계산 시 유리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정한 공식 계산법이 다소 복잡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나 국민연금공단 직원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본인의 경우 어떻게 산정될지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해보고 싶다면 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따져서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세 번째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오해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C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C 어르신은 국민연금을 20년 넘게 부어서 65세부터 월 6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스스로 나는 국민연금도 받으니 기초연금은 해당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어.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고 계셨지요. 하지만 사실은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그만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을 뿐이죠. C 어르신의 경우 월 60만 원이면 일부분 조정 대상이지만 그래도 계산해보면 기초연금이 약 20만 원 남짓은 나옵니다. 1년에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이 넘는 큰돈인데 모르고 계신 겁니다. 주변에 이처럼 잘못 알고 신청을 안 한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실제로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는 약 290만 명이 국민연금을 같이 받고 있을 정도로 두 연금을 병행해서 받는 일이 흔합니다. 오히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보태져야 노후에 숨통이 트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C 어르신도 뒤늦게 사실을 알고 70세에 신청했어.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이미 놓쳐버린 5년치 연금이 너무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 유무와 상관없이 65세 생일 전에 꼭 한번 기초연금 자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40만 원 전액 받기 위한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기초연금 대상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 내 소득인정액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대상이라면 생일 이전에 미리 신청하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해두세요. 둘째, 신청 시 제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특히 금융재산 조회에 동의해야 하고 본인의 보험이나 연금 가입 내역도 제공해야 정확한 심사가 이뤄집니다. 혹시 누락된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모두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소득인정액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활용하세요. 앞서 말한 의료비, 교육비 공제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또한 농사 짓는 어르신의 경우 영농자산에 대한 공제, 국가유공자라면 보훈보상금, 일부 제외 등 여러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면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넷째,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중에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동이 생기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꼭 신고하셔야 하고, 반대로 새롭게 감소나 지출이 생겨서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알려서 혜택을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 마세요. 혹시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자녀분들이나 이웃분들,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도움을 청하세요. 정부에서도 최대한 쉽게 안내해 드리려고 곳곳에 창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 복지 멘토나 노인 상담사 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도와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받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기초연금을 최대한 받는 요령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평생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자격이 유지되는지 매년 확인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받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늘면 중지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전에 못 받던 분도 형편이 어려워지면 새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내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정부는 더 많은 어르신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초연금을 확대 개편하고 있으니 뉴스나 관할 주민센터 공지를 잘 챙겨보세요. 모르면 못 받고 알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지 혜택인 만큼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꼭 주변에도 입소문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받을 자격이 되는 분들이 빠짐없이 월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응원하고 또 알리겠습니다. 당신의 노후의 작은 보탬이 될 기초연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